맨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시간표 알려줘, 시간 알려줘 하고 와서 할 거야.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요 내용 하기 전에 먼저 하나씩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일단 1차 함수는 알잖아. 1차 함수. 1차 함수 정확히 아시죠? 1차 함수. y는 ax. 맞아요. 그 형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함수 관계성부터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2차 함수를 올려볼게. 그냥 기본 정도만 오늘 할 거고요. 자, 그래서 함수 관계 첫 번째 1차적인 관계를 우리가 배우는데 1차 관계는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를 우리가 1차 함수라 하잖아. 근데 얘네는 계속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가 x가 값이 1일 때랑 x가 값이 2일 때, 그 다음 x 값이 3일 때 각각 x 값이야. x 값인데 그때 y 값을 하나씩 조사하면 y 값이 5고요. 그 다음 y값이 7이다. 그 다음 y값이 9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이 커지는 게 x가 하나 커졌다. x가 하나. 맞지? 근데 y가 몇 커졌어요? 2 커졌지. 그 다음 x가 1 커졌는데 y가 똑같이 2가 커져. 그래서 x가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y 정도가 늘어나는 정도가 똑같아가지고 얘는 직선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좌표를 써주면 얘가 1,5가 되고요. 그 다음 얘가 2,7이 되고 얘가 3,9가 되겠지. 이 점들을 이어가지고 선을 만들어주면 1차 함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1차 함수가 사실 2차 함수 문제인데 섞여서 나와. 직선 섞여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1차 함수 할 수 있어야 되는 형태인데, 자 우리가 1,5랑요 그래서 2,7을 지나 라고 하셨을 때 이 직선식을 구성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요소를 채워야 돼. 1차 함수의 중요점이 있어요. 1차 함수의 중요점. 기울기가 중요해요. 기울기. 기울기라는 거가 1차 함수의 특징이야. 특징. 그럼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주면 돼? 기울기 구할 줄 알아요? 기울기. 그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우리가 y 증가량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증가량 x, y 증가량. 그래서 x가 얼만큼 늘어나? 얘는 하나 늘죠. x가 하나 늘어나 y가 2 늘죠. 그래서 값이 우리 이 형태는 기울기가 2인 형태다 라고 잡히는 거야. 지금. 근데 얘가 똑같거든. 1,5에서부터 3,9로 재셔도 얘는 x 증가량이 몇이야? 2 는 거죠. x가 이만큼 늘어난 거야. 그 다음 y가요 4만큼 늘었죠. 그래서 값이 기울기가 2가 된다 라고 해서 기울기는 계속 고정인 거야. 그러니까 직선 형태가 된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노트 있어? 노트 있으면 1차 함수 써놓는 게 나아요. 우리가 과정이 2차 함수만 단독적으로 나오는 건 중3 때 나오고 2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로 이제 확장되거든, 고1 때. 그래서 1차 과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중요하다. 기울기. 네, 적으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이따 적을 시간 드릴게요. 근데 2차 관계는 관계성이 조금 달라. x 똑같이 x를 써줄게요. x가 1이고 x가 2고 x가 3이다. 근데 y를 찾아보니까 y가 처음에 0이었는데 y가 값이 여기가 4로 띄고요. 그 다음 여기가 y 값이 잠깐만 조금만 다르게 하자. 요거가 그래서 x값이 0부터 할게요. x값이 0이고 x값이 0이야. 첫 번째 0. 우리가 x값이 1이고요. y값이 1인데 x값이 2인데 y값이 4로 뜨고요. x값이 3인데 y값이 9로 늘어나. 그래서 얘네를 보시면 x는 계속 하나씩 늘거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하나씩 늘는데 y값은 여기는 하나 늘었는데 여기 y값이 3이 늘고요. 여기 y값이 6이 늘어나. 그래가지고 얘가 직선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기울기 1짜리로 기울기 1 이렇게 하고 잡았다? 근데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3인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3이 돼. 근데 여기에선 기울기가 6이 되니까 더 가파른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저렇게 꺾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실수들이 0에서부터 1까지 연결되고요. 1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3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이거는 곡선 형태가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곡선 형태가 되며 2차 함수는 개형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아래로 블록 또는 위로 블록 이 형태로 우리가 잡히게끔 되는 거지. 그때 우리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고요. 그래서 얘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가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는 그래서 특징점이 뭐가 되냐? 특징이 축과 꼭지점이 돼요. 축과 꼭지점이 된다. 요거가 이제 기울기처럼 우리가 특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2차 함수란 건 처음으로 자 봐봐. 얘는 직선은요. 한 번 지나간 지점을 다시 못 만나. 얘 한 번 요 지점 지나갔거든. 근데 요 지점으로 다시 내려갈 수 없어. 직선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요 형태만 잡히는데 증가 감소 그렇기 때문에 다 한 번 지나간 y좌표를 다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y 값이거든요. 지금 요거 형태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x축 y축 표시해주면 한 번 지나간 y 값을 우리가 증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시 만날 수가 없어. 근데 2차 함수는 한 번 지나간 거 요쪽에서 지나간 거 말고 우리 왼쪽에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렸다라고 하시면 한 번 지나간 점을 다시 한 번 지나갈 수 있어서 2차 함수는 대칭 도형이에요. 대칭 도형. 그래서 그 대칭 축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이 하나 잡히고요. 그냥 간단하게 기본 개형 설명한 거야. 그러고 대칭 축과 만나는 이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을 꼭지점이라 불러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표시해가지고 간단한 형태까지만 먼저 볼게요. 여기까지만. 대칭 도형이야? 어디요? 플러스 1 위에? 네? 왼쪽에?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2. y 값이 플러스 2 들어갔다. 아, 1,5. 아, 이건 보일 텐데? 1,5, 2,7 이렇게요. 그래서 1차 함수와 2차 함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2차 함수는 축과 꼭지점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중3 거 2차 함수 먼저 쭉 다 할 거예요, 오늘. 오늘 중3 거 베이스 되는 것만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어디? 저기 틀렸네. 아이고, 레전드네. 쓸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다. 이건 부끄럽네. 자, 그 다음.
그래서 2차 함수는 일단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로 나타내는 일반형식이 있고요. 일반형식, 일반형. 중3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는 일반 형태식이고요. 그 다음 y는 a로 묶어줬을 때 x-p의 완전제곱 플러스 q다 라고 하는 a 값은 0이 되면 안 돼요. 2차여야 돼서. 그래서 얘는 표준형식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표준형식. 근데 얘는 왜 표준이라 부르고 얘는 왜 일반이라 부르냐면 얘는 아무것도 나타낸 게 없이 전개 형태로만 식을 작성한 거고요. 아래 거는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특징들이 보이는 식이어서 우리가 표준이 된다는 거야. 특징이 표기된 식인 거야. 우리가 이제 2학기 거 하면 원의 방정식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거든. 특징들이 보이는 식들을 표준형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특징이 뭐라고? 축과 꼭지점이라고. 그래서 x는 p가 축이 되고요. 대칭축. 그 다음 우리가 꼭지점은 p, q가 된다. 얘가 꼭지점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형태를 저 부분을 잡아줄 수 있어서 표준형식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여기 내용은 중3 거는 포함 안 돼 있고 고1 거부터 시작한 거라서 중3 거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얘네는 대칭축이란 게 제일 특이한데 지금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요. 얘는 대칭축이 x는 p라 했으니까 지금 이때 x는 p다 라고 이렇게 대칭축을 잡아주잖아. 이거 도형 진짜 요게 전부거든. 자 봐봐.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알파만큼 보낸 지점이 여기라고 할 거야. 알파만큼 오른쪽으로 보냈어. 그럼요. 그 지점값하고요. 이 대칭축에서 왼쪽으로 알파만큼 보냈을 때 만나지는 2차 함수의 두 지점이 서로 같은 y좌표가 된다는 거야. 지금 얘가 이제 2차 함수 최대 특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3거에서 자꾸 나오던 게 첫 번째가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인데 한 좌표를 1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 한 좌표가 5라고 줬어요.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대칭축을 알 수 있다는 거야. 2차 함수에. 지금 잘 봐봐.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리값이 몇이에요? 4. 5에서 1 빼니까 거리는 4예요. 거리는 4인데 이걸 반씩 나눠주는 거야. 반씩 나눠줘. 그럼 거리가 2, 거리가 2 이렇게 나눠준 거지.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축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축은 x는 3이 된다 라고 축이 3의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이거 축 판단하는 거 하나 할 수 있어야 돼. 축 판단. 지금 필요한 거 도구들 설명드리는 중이야. 이렇게. 누구지? 지우개를 빡세게 땄네. 지웅아, 책상 조금만 떼고 해. 지우개 할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축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중3 요소들 기본적인 거는 설명했는데 만약에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면은 중3 거 함수를 조금 뽑아줄 거예요. 중3 거 함수는 좀 따로 뽑아가지고 할게. 중3 거 과정이 그냥 포함돼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필요한 부분을 할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첫 번째 제대로 된 거 이제 고등 거부터 할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 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써 있는데 fx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하셨을 때 얘네는 2차 함수식이다 라고 읽어줘야 되고요. 그때 x축에 대한 식을 읽을 수 있어야 돼. x축의 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x축이란 거는 좌표평면 한 번만 왼쪽에 살포시 그려줄게요. 좌표평면, 좌표평면. 그렸는데 지금 요 축이 x축이라고 부르잖아. x축은 어떤 좌표가 다 같이 0이게?
점을 아무리 찍어도 그 점들은 요게 뭐 1,0, 얘가 3,0, 그 다음 얘가 뭐 마이너스 7,0 이런 식으로 항상 좌표 하나가 0이야. 그래서 그 형태가 그대로 선으로 그어진 거여서 y좌표 값이 다 0이다 라고 해서 x축은 y는 0이라는 식이야. 항상 y좌표가 0인 식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x축의 식은 y는 0이야. y는 0. y는 0. 그런데 지금 요 함수는 우리가 또 다르게 쓰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잖아. 맞죠? 그랬을 때 이 이차 함수랑 이 x축의 교점을 우리가 읽을 거야. 얘네 둘의 교점을 읽을 거야. 교점. 그래서 그 교점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 교점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되게요? 교점. 위에 이차 함수도 지나가고 아래 y는 0도 지난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여서 둘을 연립관점으로 연립하시는 거예요. 연립하는 거야. 연립. 그래서 둘을 연립한다. 연립해 주는 거야. 그럼 얘네는 y 값이 하나가 0이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써있지. 이걸 연립하면은 연립식은 어떻게 작성되냐?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연립 작성되는 거야. y가 0이니까 대입한 거야. 연립해서 한 문자 소거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지금 다음 방정식에 대해서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잖아.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야. 방정식의 해.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은 그 해는 교점의 관점에서 교점의 x좌표랑 일치하는 계산이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랑 방정식의 해랑 똑같다고 지금.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은 우리가 교점의 x좌표가 된다 라고 읽어준 거야. 그 형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얘가 있고요. 이 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이렇게. 그때 x축은요. 얘는 y는 0이야. 그때 요 식하고요. 이 식을 둘이 연립했잖아. 그럼 연립하게 되면 나온 방정식은 식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그때 한 근을 알파, 두 번째 근을 베타라고 근의 값을 구했어. 그러면 이때 요 지점과 요 지점의 교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교점의 좌표는 x, y로 좌표로 적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알파, 0, 그 다음 베타, 0으로 작성하셔야지 좌표가 입력된 거야. 여기까지는 교점의 x좌표라고. 여기까지를 표기해 주세요. 첫 번째 거기 옆에 틈에다가 교점의 x좌표. 얘 교점의 x좌표만 구해준 거야. 이거 가지고 직선까지 얹을 거야.
x축은 식이. x축은 y는 0이란 게 식이라고 말을 했잖아. 맞죠? 그랬을 때 두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한 거랑 똑같이 정확히 연립할 거란 거야. 연립해달라. 그래서 연립을 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값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연립하게 된 거야. 그럼 연립했을 때 우리가 교점의 x좌표랑 지금 저 방정식의 해랑 똑같다 했지. 그래서 쓸 때 우리가 헷갈릴까봐 적을게요. 해와 방정식의 해랑 우리 x 교점의 x좌표 둘은 같은 관점이야. 그러면 나는 이때 해의 개수를 찾을 거야. 해의 개수를 찾을 거야. 해의 개수. 그럼 이때 해의 개수 찾는 거, 근의 개수 찾는 거 뭘로 해요? 근의 개수. 무슨 식? 판별식 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을 걸어주는 거야. 그럼 판별하시면요. b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4ac여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해가 2개 있다는 거여서 해가 2개죠. 맞아? 해가 2점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교점의 x좌표가 교점 x좌표가 몇 점? 2개 있다는 거야. 그럼 교점의 x좌표가 2개 있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야? 교점이 2개 있다 라고 읽힌다는 거야. 교점이 2개. 이렇게요.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 판별식 과정을 그냥 요 문제 풀면서 지금 하나씩 설명해드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문자로 바뀐 거 다시 볼 거야. 알겠죠? 숫자가 더 편해서 연립관점이다만 하나 이해해주면 돼. 예서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우리 요거 갖고 연립관점이다. 연립관점 한 가지만 우리가 계속 잡아주면 돼. 연립 하나만.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달려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옆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요거 써있는데 얘가 똑같이 x축과 위치관계가 궁금하대. 그럼요. 얘네는 또 똑같이 y는 0이랑 서로 연립해주는 거야. 연립. 둘이 연립한다 라는 식을 어떻게 적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4는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때 마이너스를 다 없애버려야 돼. 그게 편해요. 최고차 한계수 양수로 돌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된다. 이 값은 0. 지금 여기에서 보이시면 그만하셔도 되는데 그냥 할게요. 계속 똑같이 해줄 거여서 우리가 얘 해의 개수와 교점의 x좌표 개수가 똑같다고. 그래서 얘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해의 개수 찾기 위해서 판별식 뒤걸어주는 거야. 그러면 b 제곱하시니까 16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16 이 값은 0이다. 얘가 나오죠? 그럼 얘를 우리 뭐라 부르죠? 중근이라 부르지. 중근. 개수를 세는 거는 중복은 한 가지로 센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한 개다 라고 한 거니까 교점의 x좌표는 한 개다 인 거니까 교점 개수가 한 개다 라고 되는 거야. 이렇게. 현주 판별식 알아요? 2차 방정식에서? 괜찮아. 설 전에 따라 붙일 거야. 모르겠어. 괜찮아. 기억 안 날 때 됐어. 이제 영상 다시 돌려 듣고 그러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점이 한 개다. 여기까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똑같이 할 건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써 있어요. 매일 나와. 아니요. 평일날. 토요일은 원래 수업이 있어요. x축은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물어봐봐. 자, x축이 y는 0이고요. 그래서 얘네 똑같이 연립할 거야. 이제 조금 톡톡 붙여서 할게요. 그래서 요 값은 0이다 라고 되는데 이때 얘 갖고 우리 뭐 한다? 해의 개수 센다. 해의 개수. 그럼 판별식을 건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9 빼기 12여서 0보다 작다니까 근이 0개가 나와. 오케이? 이거 근 0개? 이거 뭐라 하죠? 우리 허근이라 하죠. 허근. 두 허근. 이렇게 써볼게요. 서로 다른 두 허근. 두 허근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를 풀었을 때는 허근이 된다 라고 맞춘 건데, 근데 이거를 교점의 x좌표 관점에서 읽을 때 얘는 반드시 0개로 처리하셔야 돼요. 좌표는 0개. 왜냐면 너네가 좌표 평면의 그림을 그리겠다, 점을 찍겠다는 거는 실수 과정이야. 내가 말했잖아. 수직선의 표시가 된다는 거는 실수라고. 오케이? 그래서 허수는 표시 못해. 수직선에. 표시한 적 없죠. 그래서 얘가 수직선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0개라고 보며, 그래서 그 교점은 0가지다. 0개. 이렇게 읽히는 거야. 아셨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식적인 판단까지는 지금 한 번에 했고요. 이제 그래프 개형 갖고 하나씩 설명하려고 앞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바로 옆쪽입니다. 바로 옆쪽. 페이지 7쪽. 페이지 7쪽에 교점의 개수와 방정식의 실근 개수라고 위에 쪽에 써 있어요. 위에 표 나와 있어요. 그 형태 갖고 내가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서 방금 푼 문제에다가 각각 개형 그려줄 거야. 자, 그래서 페이지 7페이지.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x축 하는 거니까 y는 0을 서로 연립해서 는 0으로 우리가 판별식 판단을 먼저 해주는 거야. 그래서 판별하식이요. 판별식은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때 이 값이, 얘가 d값이 0보다 클 수가 있고요. d값이 0일 수가 있고요. d값이 0보다 작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때 그 개형에서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된다는 거는 해의 개수는 두 가지. 그 다음 실근의 개수라고 쓸게요. 실근의 개수. 모든 거니까. 실근의 개수 두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가지로 세지는 거지. 중근. 그 다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 두 허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 표를 써놨어요. 그냥 거기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교점에 x좌표 판단을 하시면, 실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기가 가능하니까 정말 그렇게 두 개가 되는 거며, 이거 말을 우리가 교점이 두 점이다. 교점 두 점 있다. 교점 두 개. 읽어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근이니까 교점의 x좌표가 한 개인 것이며 우리 교점이 한 개다 까지 쓴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우리가 교점이란 거는 실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 얘가 0개야. 실수 0개. 알겠어요? 제가 실수여야 돼서 빵개 된 거야. 오케이? 괜찮지? 시험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교점이 빵개다. 이 과정에 맞춰서 할 것이며, 그래서 나는 최고 차항계수가 a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만 먼저 표현해 줄 건데, 이때는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라는 거니까 x축하고 두 점 만나게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x축하고 한 점 만나게 그리라고 하는 거니까 한 점밖에 못 만나주려면 이 그림밖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밑으로 더 뚫으면은 두 점 만나지죠. 그 다음 얘가 우리가 교점이 빵개다 라고 하시면 위에 떠있다, 안 만난다, 이 형태가 되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래서 그 표기법으로 방금 푼 1, 2, 3번에 대한 표기법을 하나씩 달아줄게요. 그래서 1번 그림은요, 1번 그림을 보고도 반대로 쓸 수 있어야 돼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돼. 1번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했는데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블록으로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그림 개형이 나와진 거야. 얘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판별식 D 값이 0이었는데 A 값이 0이라고 했어. 그러면 어때요? A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위로 블록이고요. 판별식 D가 0이니까 접한다는 거지. 한 점 만난다. 그래서 얘가 X축에 만난다. 한 점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판정이요. 얘가 우리 판별식 D가 0보다 작았으며 A 값이 0보다 컸기 때문에 얘는 X축보다 위쪽에 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 그리면. 이걸 그릴 수 있어야지 나중에 2차 부등식 할 때 해결이 잘 되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번 달 안에 다 끝낼 거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요소 정리할 거, 내가 요소 하나씩 정리하시면서 하실 건데요. 두 번째 써 있는 게 이제 직선 과정인데, 직선 위에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축의 관계에 파악을 하겠다라고 써 있는 거 있거든. 2차 함수가 축이 중요해서 이제 축을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할 거야. 이제 그래프 그렸거든. 지금 여기에서 자 1번에서 2번, 3번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 근과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축의 관계 요거를 정리하겠다라고 써 있는 거. 저기 축을 판단하는 걸 볼 건데 우리가 고등과에서 표준 형식보다 일반 형식이 더 잘 나와. 형태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근데 이 형태로 나왔을 때 X축하고 우리가 교점을 한다고 했을 때 X축은 Y는 0이었거든? 그럼 다음 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어요. 맞지? 그러면 나 교점에 X좌표를 찾을래 라고 하시면 요 교점에 X좌표를 찾겠다 라고 하고 있고 여기 교점에 X좌표를 찾겠다 라고 하고 있는 과정은 지금 이 방정식을 풀어내겠다라는 거잖아. 방정식을 풀겠다. 풀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쓰시면 되죠. 근의 공식. 그래서 근의 공식을 우리가 근의 공식을 걸어줄 거예요.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얘가 x값 해가 된 거야. 앞에 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나는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 골라줘야지 작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를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이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작성을 하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좌표 얘를요 근의 공식에서 플러스가 설정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 여기 2a 얘가 설정될 수 있어. 근데 아까 내가 한 과정에서 거리값 구했던 거 알지? 거리는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떨어진 거리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럼 얘에서부터 얘까지 떨어진 거리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시면 거리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면 거리를 구할게요. 거리. 둘이 떨어진 거리.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다가 작은 값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빼줄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그럼 값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2a분의 지금 요거 계산해보세요. 여기가 얘가 사라지지. 그 다음 얘가 몇 개야? 두 개가 달리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가 2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얘가 되는데 2를 나눠주시면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 건데 얘를 거리라고 했잖아. 거리. 요만큼 거리가 몇이야? 그래서 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에다가 루트 씌워진 요만큼이 떨어진 거리예요. 근데 축이란 건 어떻게 찾는다 했어? 이거의 절반 매겨주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축을 위해서 축 옆에다 써줄게요. 그 다음 외울 거야. 그래서 막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외우라 하기 그래가지고 지금 해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적은 거리 있죠? 거리의 절반을 여기다 덧대줘야 돼. 맞지? 그래서 졌다가 절반이니까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더해주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축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서 지워질 거 얘 부분하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 a분의 마이너스 b 얘가 축이 되는 거. 얘가 축인 거예요. 그래서 축은 x 값으로 형태 쓰기 때문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된다. 이게 축의 방정식이 되며 나는 그냥 이렇게 외우라 할 거야. 근의 공식에서 앞에 머리통 있죠? 여기. 저기 외우시면 저기 축의 방정식이야. 반드시. 여기가 축이에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걸면 돼. 여기까지가 축의 방정식이야. 그냥 외우라 하면 슬프잖아. 이유를 안 알려주고 외우세요 하면 안 되니까 이유 들어준 거고 앞에 외우시는 거예요. 저기 외우면 돼. 저 부분이 포인트야. 저기에다 형광펜 쳐놓고 자기가 적었으면 저 부분 형광펜 쳐놓고 저거 축의 방정식으로 암기한다 라고 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내가 하는 증명 과정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알겠지? 저거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알아들었지? 저 부분이 축이다. 저 부분 축 외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2a분의 마이너스 b 저 형태를 이제 우리 근각에서 한 친구들은 근각에서를 통해서도 하나 더 갈 수 있어야 돼. 계산값이 그렇게 나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이 형태요. 이제 지울게요. 이 부분. 증명 과정을. 그래, 축이요.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잡혔는데 이 형태에서 a분의 마이너스 b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얘 뭐야? 두근의 합값이죠. 맞지? 두근 합이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근 합을 다시 한번 평균 내는 거거든? 두근 합을 평균 내주면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 두근 합을 2로 나눈 요 형태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2분의 두근 알파 더하기 베타의 평균. 얘가 축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 축한 거랑 관계성이 이제 처음부터 다 맞는 거야. 얘가 한 점이 3이고요. 한 점이 7이래. x축하고 만나는 점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축이 두근 합 몇? 10이죠. 그걸 평균 내니까 무조건 x가 5가 된다. 축 잡힌 거야. 여기까지 와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표현 좀 해주세요. 노트나 거기 책에다가 여기까지 잡을 수 있으면 돼. 이 이유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이유 기억하지 않아도 돼. 저기에서 축의 방정식 잡아야 돼. 사실 저 부분이 중3 과정에 축이 써 있어. 알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까지가 축이 된다는 건 써 있어. 네, 써 있어요. 화이팅. 네, 써 있어. 내가 하나씩 들으라고 링크 보내줄 거야. 그래서 가를 때 가야 돼. 학원 스케줄 물어볼 거고 하루에 한 3, 4시간씩 했을 때 이번 달 말에 딱 붙어질 수 있어. 괜찮아. 좀 걸려 원래. 네. 시간 좀 투입을 해줘야 돼. 원래 그래요. 자, 그렇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축 설명드렸고 근각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근의 평균값으로 우리가 여기 2차 함수 축까지 잡을 수 있다까지 설명을 했고 애들아 근데 이거 2차 방정식 쌤 원래 오늘 좀 해주려 했는데 2차 함수 한 김에 직선까지 좀만 섞어서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고 2차 방정식 살짝만 볼 수 있으면 30분 보고 토요일날 또 한 30분 보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한 김에 그냥 쭉 밀어야지 될 것 같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있죠? 두 번째 요소가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관계성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두 번째 관계성이 페이지 6페이지에 두 번째라고 써있어요. 2번 괄호치고 거기가 이제 2차 함수랑 1차 함수 관계성이야. 첫 번째 fx식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이렇게 식이 하나 2차 함수로 써있고요. 두 번째 gx라는 함수가 하나 더 써있는데 얘 식이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있어. 그럼 첫 번째는 2차 함수고요. 두 번째는 1차 함수야.
얘네의 관계성을 이제 조사하겠다는 거야. 여기 2차, 얘가 1차 이렇게요. 2차에서 이제 X축을 넘어서 1차로 돌린 거야. 추가 확장 중인 거야. 그럼 어차피 관계성을 물어보고 교점을 물어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관계를 물어보고 우리가 교점을 파악해라 라는 과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식을 연립해야지 같이 지나가는 지점이 나온다는 거야. 자, 다시 한 번만 읽어줄게요. 이거 적지 마. 자, 요거가 아까 X축 과정이었거든? X축. 그 다음 요거랑 2차 함수. 얘가 있는데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해볼게요. 그 다음 요거가 y는 0이었죠, 식이. 자, 봐봐. 이 지점이란 값이 뭐 아까 한 것처럼 알파, 0이라고 이렇게 써놔볼게. 그러면 이 교점은 반드시 어떤 처리가 되셔야 되냐면 대입하잖아? x에다가. 그러면 여기가 0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대입하시면 0이 된다 라고 할 때 얘도 지나가고요. 근데 이 직선도 알파, 0을 지나가니까 둘에 대한 연립관점으로 둘이 같이 만족하는 지점만 알파 값이 될 수 있다 라고 연립관점으로 x값 구한 거야. 라고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차 함수랑 1차 함수 관계성도 반드시 어떤 과정이야? 둘을 연립하셔야 된다는 거야. 2차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가 있어. 둘이 같이 지나가는 좌표인데 이 지점값이 얘가 a, b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a, b. 그럼 a, b를 1차 함수에 대입해도 참이고요. 2차 함수에 대입해도 참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같이 지나가는 우리 교점의 x좌표부터 찾기 위해서 y식 소거하면서 x쪽만 놔둬준 거야. 식을. 그래서 첫 번째 요 식은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요. 얘는 y는 a-x 옆에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둘을 연립하시게 되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되고요. 얘가 a-x 옆에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진 거야. 이때 이걸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 주시면요. ax제곱 플러스 b 빼기 a-x가 되고 옆에가 c 빼기 b-는 0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오케이? 요 형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 그럼 그게 뭐라고? 교점의 x좌표다. 이 표기를 계속하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요 방정식을 풀었더니 해가 알파, 그다음 베타, 알파랑 베타 이렇게 나왔다 할게요. 해가 알파, 베타가 나왔어. 그럼 아까는 x축하고의 교점이니까 우리가 교점의 x좌표를 구했으면 알파, 0이라고 쓰고 베타, 0이라고 쓰면 x축과의 교점은 끝났거든. 근데 얘네 교점은 지금 x축 위가 아니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한 점 알파를 x좌표에 넣어주면요. y좌표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y좌표를 2차 함수에 넣을래? 1차 함수에 넣을래? 라고 했을 때 대입 횟수가 누가 많아? 2차가 많죠. 그러니까 1차 쪽에 대입하시는 게 계산이 짧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써줄 거예요. G 알파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요거 F 알파라 하셔도 돼요. 여기 Y좌표가. 둘 중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G 알파가 대입 횟수가 적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는 걸 권장할게요. 이렇게 좌표까지 입력해줘야 된다고. 여기 똑같고요. 여기 그래서 이 지점은 베타, G 베타가 되고 이 값은 값이 F 베타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좌표가 또 나아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조금만 더 하고 한번 쉴게요. 자, 해의 개수랑 그래서 교점의 x좌표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똑같이 판별식 거셔서 하는 처리 정확히 일치하게 하는 거야. 근데 반드시 는 0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만 2차 방정식 처리가 되니까 꼭 여기까지 만드시고 이 상태에서 하시는 거 아니란 거야. 알겠어요? 는 0 형태 만들고 판별식 쓰시면 똑같이 처리가 될 거다 라고 한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뒤에 설명을 몇 가지 더 해볼게요. 그래서 85번.
85번에 1번 보실게요. 주어진 2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인데 얘가 첫 번째 y는 2x 빼기 3과의 교점 개수 찾을 거야. 얘의 교점 개수. 그러면 얘의 교점 개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두 식을 어떻게 알아? 연립하라가 1단계야. 85번 보실게요. 자, 우리 같이 식은 써줘야 돼. 우리 같이. 한 번 더 듣고 하시면 괜찮아져요. 둘을 연립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은 얘가 2x 빼기 3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우변으로 이항할래. 우변 이항. 얘는요, x제곱 되고요. 이항하시면 플러스 x 되고 이항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2는 0이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 찾기로 가는 거야. 오케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판별식 D는 걸어주시면 1 플러스 8은 0보다 크다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적어줄게요. 다른 두 실근. 그럼 이 말 자체가 무슨 말하고 똑같냐? 교점의 X좌표 개수랑 일치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된다 라고 교점의 X좌표 읽으시고 개수 읽으시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식 봐볼게요. 두 번째 식은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8하고 연립할 거예요. 두 번째 식 써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은 우리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이다 라고 적힐 건데 이 식을 우변으로 다 같이 이항 걸게요. x제곱 것이고요.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6x 옆에가 플러스 9는 0이다. 얘가 돼서 우리가 해의 개수 보시려고 뭐 한다? 판별식 D를 걸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D를 거시면 판별식 D가 뭐냐면 한 번만 설명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 현주야 여기 앞에 봐봐. 판별식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마이너스 6 이거를 마이너스 6을 제곱해 주는 거야. 1차 함계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 적으시고요. 최고차 함계수 1이거든? 거기다 1 곱해주시고요. 상수항 9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이게 판별식이야. 여기에다 이렇게 써놔. 이게 계속 나올 거여서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 적으시고 얘가 우리가 최고차 계수 2차 계수 2차 계수야. 2차 항 앞에 적혀 있는 거. 자, 9 얘는요 상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대로 적어주면 돼. 자, 그래서 이 값은요 값이 0이다. 얘가 돼서요 판별식 D 값은 0이 되니까 얘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중근이다 라고 처리가 되는 거죠. 중근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근의 개수가 한 개로 세진 거니까 교점의 X좌표 개수 이제 옆에 그냥 한 번에 쓸게요. 이렇게 한 개다 라고 이렇게 읽히는 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뒤에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거랑 이거 관점 못 맞추면 그냥 틀려. 그냥 얘가 기본인데 요거 갖고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y는 2x 플러스 4 있죠. 그걸 연립하시고 이항하시면 값이 x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x 그 다음 옆에가 플러스 4였나요? 플러스 4 이항하시면 플러스 5는 0 나오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식이 되는데 이때 이항만 한 거예요. 판별식 D를 걸어주시면 얘는 1 빼기 20 다음 값이 0보다 작다니까 우리가 실근의 개수가 몇 개? 0개.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지. 해의 개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고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는 0개가 된다.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 라고 된 것이며 그 형태에 맞춰서 내가 그림 옆에다 그려줄게요. 첫 번째 그림은요. 첫 번째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야. y는 2x 빼기 3 있고요. 얘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우리가 2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야. 맞아? 그 다음 저 직선은 어떻게 그려? 증가야 감소야? 더 자세히 써야 되나? 요게 기울기가 1차 함계수를 기울기라 하거든? 기울기가 양수면요. 얘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얘를 증가라 불러. 기울기가 음수야. 기울기가 음수야. 그러면 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 감소야.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 개형 그릴 때 증가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얘는 두 점 만나게 증가 그래프로.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 개형 보시면 얘는 어떻게 위로 블록이고요. 얘는 감소 그래프야. 감소 그래프. 감소 그래프인데 어떻게 한 개 만나게. 그래서 접한다. 이렇게 한 개 만나게. 그 다음 세 번째 거는요. 2x 플러스 4 증가 그래프였네. 그래서 얘는 우리 이렇게 잡으시고요. 증가 그래프인데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게끔 잡아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줘야 돼.
86번. 아이고, 이 친구들 방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86번은요. 지금 여기에서 이차 함수 얘가 만나지는 지점을 알려줬어.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다음 식은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라고 써 있는데 여기 지점값이 1, 여기 지점값이 4 라고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셨을 때 얘네 좌표로는 1,0, 그 다음 좌표로는 4,0 이렇게 해서 좌표 표시를 할 수 있다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때 우리 x축식은 y는 0이니까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연립해 줬을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값이 0이 된다 라는 식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1과 4가 근으로 처리된다는 거죠. 근 처리가 된다는 거지. 그것만 그대로 해주시면 우리가 근과계에서 했던 입장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두근 합은요. 값이 5죠. 5랑 똑같은 게 마이너스 a인 거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가 되고 그 다음 두근의 곱값은 4니까 b 값이 된다. 그래서 b 값은 값이 4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작성에 그냥 근과계수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과계수가 계속 앞으로 가면서 계속 쓰이거든. 그래서 절대 그냥 기본 근과계수는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A값, B값 구했다. 그래서 A 빼기 B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9 되겠다. 마이너스 9. 그래서 오늘 좀 첫 과정 좀 다 전반적으로 하자. 네. 한 김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 센을 그래서 2차 함수 조금 풀어오라고 할 거거든. 거기까지 해가지고 토요일날 좀 봐줄게. 2차 함수랑 2차 함수 나눠서 보자. 알겠죠? 네, 그렇게 할게요. 87번 갈게요. 얼른 와. 잠깐 있어. 알아. 나간 거 봤어. 얼른 앉아봐요. 네. 요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라고 써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4, 여기가 2거든요. 얘 식이 y는 fx야. 2차 함수 y는 fx라 써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또 그 요소인데 fx 플러스 1은 0의 실근에 대한 관점을 처리하세요 라고 잡혀 있어. 그럼 이때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여기 x축으로 식을 넣어주는 거야. 87번이요. 얘는 y는 0이다 라고 하시니까 얘랑 얘를 서로 연립해 주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식은 fx는 0이다 라는 식이 되겠죠. 그럼 그 식의 근 자체가 뭐랑 뭐야? 마이너스 4랑 2가 근이란 거지. 맞아요. 교점의 x좌표들이 하나, 둘 써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4 값은 값이 0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2 값은 값이 0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하나, 둘 처리를 하셨으면 여기에서 이어서 요따 풀어야지 식을 작성하고 있으면 너무 크게 아쉽고 최고 차항계수가 결정되지 않은 문제여서 식작성 문제가 아니란 거야. 이거 저번에 했었죠. 이거 요 형태에서 x 더하기 1 자리에 뭐랑 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4랑 2만 들어가야지 0이 처리된다 라고 말했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 형태가 마이너스 4일 때 하나, 요 값이 2일 때 둘, 이렇게 해서 두 값을 풀어주시면 근값이 해결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럼 x 더하기 1 값이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니까 x 값이 마이너스 5가 될 때가 근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x 더하기 1 값이 2가 된다니까 x 값이 1이 된다가 두 번째. 그래서 얘네 둘을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두 실근 합을 구하래. 둘이 더하시면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포인트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요 식의 형태를 우리가 작성하란 문제인지 식의 형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지를 판단해야지 문제풀이가 짧고 괜찮아져요. 아시겠죠? 얘들아, 그리고 지금 숙제할 때 센 여기 2차 함수부터는 본교재 덧대가지고 비슷한 거 계속 찾으면서 풀어야 돼. 진짜 정말 많이. 네. 센 일단 중상 거 먼저. 진짜야.
그렇게. 그 센 수업할 때 내가 그거 파트 맞춰서 뽑아줄 거야. 근데 한 2주 안에 끝내야 돼. 알겠지? 중3 2차 함수까지.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할 거 요소 보내줄게. 현주야, 현주 씨 오고. 자, 그래서 88번. 88번. 아까 거는 이제 제일 기초 버전이었고, 여기 87번까지 기본들 돌렸고요. 얘네가 기본이고, 자, 이제 좀 더 나오는 거를 해보면, 88번. 주어진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써있어. 이때 얘가 첫 번째 x축하고 위치관계래. x축하고 위치관계. 그래서 x축하고 위치관계인데 첫 번째 얘가 몇 점? 2점. 그 다음 두 번째가 얘가 1점. 그 다음 얘가 세 번째가 0점이라고 써있는데 이제 한 점에 대한 표기를 말 자체로 접한다 라고 바꿔줄 줄 알게끔 하나 달아주자. 한 점 만난다가 접한다야. 용어 자체를 우리 원에서 원과 직선이 접한다. 우리 원에 접선이란 거 했었거든요. 중3 때. 그때 접선이란 거는 반드시 한 점만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불렀어. 접한다의 관점은 한 점 만난다 라고 용어적인 정리야. 접자가 뭐 한자로 뭔지 이런 거 나도 모르겠거든. 접은 하나야. 그냥 계속. 알겠죠?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x축하고 교점관계로 가실 건데 그럼 x축식은 y는 0이에요. 그래서 연립하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값이 0이다 라고 하시고요. 그때 두 점, 저거 처리할 거야. 두 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두 점 하시려고 하면은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의 해로 봐달라는 거지. 그래서 교점이 두 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가, 근이 두 개, 실근이 두 개 이걸로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같은 과정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b 제곱하시면 4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4k 요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하셔서 이항하시고 우리 4를 나눠주시면 돼요. 4k는 값이 4보다 작다. 4를 나눠주세요. k가 1보다 작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k 범위. 그런데 같은 판별식을 쓸 건데 이때 얘가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4 빼기 4k는 값이 0이 된다. 따라서 k 값은 값이 1이 된다 라고 되겠죠? 이거는 같은 판별식을 쓰는 거잖아. 근데 등호만 부등호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마지막 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니까 4 빼기 4k가 값이 0보다 작다인 거야. 이항하시면 4를 나누시면 k가 1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저렇게 돼요. 우리 근데 빨리 계속 쓰는 게 나아요. 이게, 어, 얼른 써. 진짜로. 그래. 화이팅. 어떻게
그래서 요대로 작성을 하시고 교점에 x좌표의 합값이 3이라는 거야. 교점의 x좌표의 합값이 3이래.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 방정식의 해랑 같은 말이 뭐야? 교점의 x좌표란 거잖아. 맞죠? 그래서 교점 x좌표의 합하고요. 해의 합하고요. 둘이 똑같다고.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 근과계수 합이죠. 근과계수 합. 해의 합, 근의 합. 그래서 값이 3인데 3하고 일치하는 자리가 어디야?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a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항하시고 이항하셔서 정리하시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얘가 됩니다. 요 부분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곧 괜찮아요. 이거 크게 안 어렵다. 여기는. 곱이요. 뭐 다 안 어렵다 하는데 진짜 안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좀 이따 어려운 문제 어렵다 해요. 자, 곱값은요. 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4예요. 곱은 마이너스 4다. 그럼요. 교점에 x좌표 곱이 마이너스 4래. 그럼 그대로 근과계수 곱으로 처리하시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다. 그래서 이항하셔서 b고요. 이항하셔서 마이너스 1이야. b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a, b값 찾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 b의 곱값 처리해 주시면 답 나온다. 응? 응? 얼른 그만. 그래? 한 명 여기 올래? 아, 이제 집중 안 되면 한 명 여기 올 거예요, 이제. 진짜로. 야, 현지야, 미안한데 우리 학원 공부하는 학원이야. 진짜야. 공부해줘야 돼. 진짜로. 나 학원의 주목적이 성적 만들기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꼭 그렇게 해줘야 돼. 알겠어요? 안 그러면 그렇잖아. 네, 배우는데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해. 열심히 좀 해주세요. 자, 90번. 90번까지 꽤 쉬워요. 그래. 여기 2차 함수 여기 써 있고요. 두 번째 여기 직선들이 쭉 나열돼 있어. 거기에서 서로 다른 두 점 접한다. 그다음 만나지 않는다 라고 써 있는데 내가 2번 형태 한 가지만 해줄 테니까 나머지 1번과 3번은 지금 바로 직접 하시고 나한테 검사 맡을 거야. 두 개는 칙 써질 수 있나? 자, 90번에 2번 갈게요. 90번에 2번. 그래서 주어진 형태가 2차 함수 요 형태랑요. y는 x 플러스 2k예요. 그때 둘을 연립하실 거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k가 되고 이 값은 x 플러스 2k다. 얘가 돼서 나는 우변으로 이항할래. x제곱 마이너스 x 이항하시면 플러스 k는 값이 0이 된다. 요 형태가 되는데 직선과 접한다고 하니까 몇 점 만난다? 접 글자 몇 글자라 했어요? 접이 뭐야? 접선, 접선 한 점이란 거야. 접 하나야. 접 하나 한 점 만난다는 거야. 그대로만 판별식 걸어준다. 그래서 판별식 D는요 1 빼기 4K가 돼서 값이 0이 된다. 이항하시면 값이 K 값은 4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접 글자를 우리가 한 점으로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돼. 얘가 한 가지 처리고요. 지금 1번하고 3번 식이라도 작성하고 검사 맡을 거예요. 1번하고 3번 직접 지금 해봐야 돼. 1번, 3번. 90번에 1번, 3번. 판별식은 1 빼기 4K 이렇게 됩니다. 이항하시면 K는 4분의 1. 연립식 작성해주세요. 그러면 안 풀리신 분들 내가 풀어줄게. 어, 90번에 1번, 3번 연립해서 식 작성해봐. 진짜로? 봐봐. 하는 거 계속 봤네.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이항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요.
요거 마이너스 2항하면 플러스 x제곱으로 이항돼. 플러스 2x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돼서 x가 돼.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이쪽으로 이항했어? 괜찮네.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수 있게끔 바꿔주자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요것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는 0의 형태로 만들어야지 방정식 형태라서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로 만들어 놓고 다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이다. 여기까지 일단 적는 게 식이야. 이게 식작성한 거야. 이제 문제 풀어야 돼. 근데 진짜 하는 방법 하나만 알려줄게. 이게 판별식이란 게 뭐냐면 딱 2차 방정식 할 때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괜찮고, 이 판별식은 크게 안 어려워. 얘는 b제곱이야. b제곱이 뭐냐면 여기 1차항의 개수를 제곱하겠다는 거야. 1차 개수의 제곱. 그럼 이거는 1의 제곱이란 거지. 여기 1차 개수가 1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4에다가 최고차항 개수 2차 개수 곱하고요. 그 다음 상수항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에다가 2차 개수가 몇이야? 1. 그 다음 상수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쓰는 게 판별식이야. 근데 내가 밑에 써줄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2점 만난다가 되고, 판별식 d는 0이다가 1점 만난다가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가 0점 만난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 근데 문제가 첫 번째는 2점 만난다라고 하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왜 2점 만나요? 여기 문제 써있어. 2점 만나라고. 그렇게 써있으면 이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 계산해주면 1 빼기 요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우리가 전개해 주는 거야. 전개. 그럼 요 값은 8 전개해 주면 플러스 4k 요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항에서 계산하면 4k 값이 마이너스 9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1차 부등식 풀어주면 1번 맞춰준 거야. 3번 해봐. 지정했어? 응. 이렇게 크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작다 한 거지. 오케이. 굿. 이렇게 따라 해봐. 요 식에서. 판별식 따라 해봐. 여기 하나인 대로 1차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거부터. 미스 알다. 꺾였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봐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바꾸냐면 다 같이 이항해. 최고차항 계수 양수로 만들어. 이렇게 되거든. 현주야, 근데 판별식 이렇게 써줄게. 판별식은 어떻게 하냐면 1차의 개수에 제곱하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4에다가 2차 개수 곱하고 그 다음 상수항 곱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다 써줄게. b가 0보다 크다가 2점이고 b가 0이다가 1점이고 b가 0보다 작다가 빵점이야. 그러면 요대로 판별식 쓰는 거야. 이거 1차 개수 1이지. 그래서 1 마이너스 4에다가 2차 개수가 1이지. 그래서 1 넣어주고 상수항이 여기 상수 전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2점 만난다고 문제에 써있어.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계산을 하나씩 해줄게. 1 빼기 4를 전개하면은 플러스 8이 되고, 그다음 여기 전개하면은 플러스 4k가 되는 거야. 요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왼쪽에 4k만 놔두고 요 구값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렇게 이항하는 거야.
그럼 이때 1차 부등식 끝까지 해야지 우리가 K값 범위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 3번 거 그대로 흉내 다 따라해 줘봐. 그치? 요거 내가 아까 보고 왔거든. 근데 풀고 있어서 말을 못 해줘서. 지금 근데, 여기가 하나하나? 요거 전개할 때, 그래서 요거 파일 어디 갔어? 그래서 요거가 1 플러스 8 플러스 4K가 돼. 이렇게. 시영아, 이거 하나만. 이거 4 전개할 때 여기 8 돼. 마이너스 2에 전개 받아주니까. 그래서 값 하나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다음 거 문제 잠깐 보고 있어. 30초 있다 할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거 해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세 번째 거 하나만 더 해드리고, 그 다음 91번 하고, 쌤 잠깐 봐야겠다. 자, 그래? 알겠어. 잘했어. 현주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한 거 방금 거 좀 기억하면 숙제할 때 몇 문제 할 수 있어. 내가 체크해 줄 테니까 그것만 해와. 다 이거 한 거야. 지금까지. 근데 요소를, 그러니까 요 문제만 풀면 상관이 없는데 뒤에 2차 부등식이란 단원이 2차 함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판별식 이해나 근과계수 이해도가 좀 높아야지 잘 풀려. 뒤에가. 그래가지고 뒤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요. 그래서 91번하고 잠깐만 뒤에 넘겨봐. 18페이지 써 있거든? 여기 최대 최소 있거든, 최대 최소. 여기가 진짜 어려워. 2차 함수가. 그래가지고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이거든, 2차 함수가 제대로. 그래서 오늘 것까지 요소는 조금 해볼만 하니까 숙제 잘 여기까지 채워서 올게요. 자, 91번 갈게요.
지금 이렇게 써 있고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y는 x제곱 그래프가 y는 x 더하기 k랑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다. 이거 천천히 읽어야 돼, 그냥. 그 다음 점 A와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 부분 읽으시면서 요따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은 수직으로 내리겠다는 거야. 수직으로 내리겠다. 이대로 내린 거야, 그냥. 네. 그래서 여기가 A고요. 얘가 B인데요. 내린 게 C고요. 내린 게 D래요. 이렇게 수직 표시만 해주면 돼, 지금. 그때 첫 번째 왼쪽 삼각형 어디야? AOC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삼각형이 S1이고요. 그 다음 DOB 여기가 우리가 S2다 라고 했을 때 두 삼각형의 넓이 차가 몇이래? 20이래. S1, S2 넓이 차가 값이 20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잘 봐봐. 너네 좌표 읽을 때 사실 중1 때 처음에 좌표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얘가 5,7이라 해볼게. 5,7이라는 좌표를 어떻게 읽어야 되게? X축으로 5만큼 간다. 5,0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 Y좌표로 7만큼 올리는 거지. 이 좌표 읽기 관점 자체가 수직으로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오케이? 그래야지 읽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표현만 더 해줄게요. 여기 5,7에서 그래서 Y축까지 떨어진 거리 몇이야? 요 거리 5죠? 5. 이거 왜? 얘랑 얘가 반드시 똑같아요. 왜? 여기도 수직이거든? 근데 내가 요만큼 떨어진 거리란 건 직각 표현을 해서 되기 때문에 얘가 직사각형이 되니까 여기 길이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야. 이 정도 아시고요. 여기 7이고 여기 7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좌표 때문에 힘들진 않아. 그래서 저기 수직이라고 잡혀 있는 거 자체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면 지금 여기 C점하고요. A점에 X좌표가 둘이 동일 좌표야. 좌표 그대로 올린 거여서 내가 5 찍고 5,7로 올라간 것처럼 같은 X좌표란 거야. 그 부분 표현돼 있어. 그 다음 여기 B랑요 D가 같은 X좌표다가 표현돼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하나 이해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지금 교점에 대해서 하나 그 다음 교점에 대해서 둘 요 관점이 잡혀 있지. 그럼 다음을 X제곱과 X 플러스 K를 연립할 거잖아. 맞죠? 왜? 요 식하고요. 1차 함수 그 다음 2차 함수가 연립돼 있어서 교점으로 읽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이항해 주세요. X제곱 빼기 X 빼기 K는 0이다. 이렇게요. 맞지? 근데 이때 다음에 대해서 나는 근이라고 이제 적어줄게. 근, 해 똑같은 말이에요. 해. 얘는 하나가 알파라고 할 거고요. 하나가 베타라고 할게. 내가 표시하고 있는 거야. 표시하는 중이야. 그럼 좀 약간 헷갈리게 적을까봐 나는 여기를 알파라고 할 거고요. 여길 베타라고 할래. 내 마음대로 내가 쓴 거야. 근 표시랑 저 지점 표시를. 그럼 이때 요 C란 점은요. 여기 C. 여기 몇 시게? 얘는 좌표 확정. 알파, 0이 돼야 된다. X좌표가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얘는요. 베타, 0이 된다. X좌표가 베타란 거야. 얘가 확정됐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요. 지금 다음에 대해서 저 삼각형을 표현해 달래.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S1, S2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요만큼이 알파인 건 찾았다. 맞잖아. 이거 뭐라 불러? 밑변 길이죠. 밑변 길이. 맞아요? 밑변 길이. 근데 지금 뭐 하나를 모르니까 삼각형 넓이 표현이 안 돼. 높이. 그래서 높이를 채우기 위해서 높이 값을 여기 Y좌표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야. 반드시. Y좌표. 아까 5, 7 한 것처럼 7이 높이라고 지금. 그래서 그 형태의 파악을 위해서 나는 알파 좌표를 여기 얘한테도 대입할 수 있고 2차 함수에도 대입할 수 있는데 문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요 식에다가 알파 값 대입해서 알파, 알파 제곱이다 라고 Y좌표 넣어줄 거야. 요 좌표 입력이 중요해. 요거. 왜? X좌표가 알파일 때
얘가 지나가는 좌표가 알파, 알파 제곱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 좌표를 넣어줬고요. 그럼 이때 똑같은 방식으로 베타 값을 넣어주면 얘가 베타 제곱이 되겠죠. 대입할 때 일관적으로 같은 함수에 넣어야지 식이 안 헷갈려져.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 섞으면 진짜 아예 못 푼다. 알겠어요? 그 부분 받아주시면 요만큼 길이는 몇이야? 얘가 몇이죠? 알파 제곱인 거죠. y좌표여서. 그대로 y좌표 올라간 거여서. 얘가 하나. 그 다음 여기에서 그대로 올린 거니까 얘가 베타 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렇구나.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 쪽 넓이를 우리 먼저 처리할게요. S1 넓이는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돼?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이죠. 그러면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하시고 삼각형이니까 2로 나눠줘야겠네. 이렇게. S2는요. 지금 요만큼이 그래 베타 제곱인 건 맞는데 너네 여기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이면 우리가 요 좌표는 음수값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음수값이야. 그럼 음수값으로 길이를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길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고. 자, 헷갈리시는 분 내가 요따가 조금만 크게 해줄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0이야. 그럼 요만큼 떨어진 거리일 거야. 그럼 2가 돼야 된다 라고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거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베타 제곱 곱하시고 이걸 2로 나눠주겠다. 이게 S2 넓이가 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요 식대로 우리가 S1 빼기 S2가 값이 20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2분의 알파 세제곱 요 값이 S1이고요. 그 다음 S2 값이 2분의 베타 세제곱에다가 값이 마이너스 써 있는 거죠. 근데 둘을 차로 할 거라니까 괄호치고 이 계산하시면 얘가 20 나온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연산 끝까지 해주면 2분의 요 값이 2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값이 몇이다? 4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야. 양변에 2 곱하면 40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 마이너스를 플러스 연산으로 바꿔주신 거고요. 그 다음 양변에 2를 곱해서 우리가 2가 없애준 거야. 그럼 40. 그랬을 때 요 식에서 내가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는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근과 계수랑 곱셈공식 변형해서 여러 번 했던 식이야. 맞죠? 그때 두 근의 합값은 어떻게 한다? 최고차항계수 1분의 1차항계수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값이 1이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값은 최고차항계수에 상수항 걸어주니까 마이너스 k 된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값이 어떻게 된다? 선생님 조심해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값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넣어주면 이 값이 40이 된다는 곱셈공식 변형식이 된 거야. 변형식. 이거 공식 안 기어서 그래 현주야. 여기에서 그 부분이 근과 계수인데 내가 한 번만 더 해줄게. 두 근의 합값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이렇게 쓰는 거야. 1분의 여기 마이너스 1 있지. 요거 마이너스 1 적고 앞에 마이너스 달아주면 이거 계산을 하면 1이 되는 거야. 이거 공식이야. 얘도. 저번 시간에 했는데 저번 시간 빠져서 그래.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따 대입해준다. 이거 1이고요. 옆에 마이너스 k 넣어주니까 플러스 3k고요. 그 다음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1이고요. 이 값이 40이다 되니까 3k 값은 39다 되죠. 그래서 k 값이 몇이야? 13이다. 13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k 값은 13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정도면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은 맞거든. 근데 이거를 자 여기에서 판단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맞잖아. 일단 정리 먼저 하세요. 잠깐만 기다릴게.
지금 요 값에서 나는 1차가 너무 좋아. 1차가 좋아. 라고 해서 알파 더하기 K라고 넣잖아? 그럼 알파도 모르는데 알파 더하기 K도 모르거든? 그럼 미지수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연산 자체가. 근데 위에 거 알파 제곱으로 잡으시면 알파 하나 미지수인데 미지수가 안 늘어나고 그대로 미는 거지. 그래서 식을 우리가 S1과 S2 갖고 차가 몇인지가 써있는 식을 작성해서 알파 베타 값을 찾자. 그 다음에 처리를 하자.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때 미지수를 또 뭔가 추가하기 시작하면은 더 계산이 한이 많아지고 계산이 많아지는 연산이어서 우리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복소수 그 다음 2차 방정식 할 때 했던 거에서 계산을 적게 하려고 해줘야 된다 했지. 한개수를 줄이고 대입 숫자를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처리가 잘 되는데 거기에서 어긋나니까 하지 않는 거를 권장을 무조건 할게. 알겠어? 그래서 이거 할 때 미지수 개수 안 늘게 해줘야 된다. 이걸 포인트 잡아줘야 돼. 증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요.